1936년에 처음 문을 연 신발 가게가 있다. 4대째 흔들림 없이 신발 하나만을 고집해온 이곳은 등산화부터 신사화, 골프화까지 모두 100% 수작업으로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내 걸려있는 신발 하나하나가 장인의 손끝에서 태어났다. 위층으로 올라가 신발을 만든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곳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건 좁은 작업 공간. 다들 익숙하게 제1에 몰두하고 있지만은 지나다니기에도 꽤 불편해 보인다. 이제 하도 돌아다녀 봐가지고요. 다닐만해요. 여기에서 일하는 신발 기능공들은 총 6명. 하나같이 이들은 깊은 주름을 가졌다. 그만큼 오랜 연륜이 가늠된다. 이 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될 거예요, 이게. 한 40년 넘게. 50년이요. 6명 중에서 2명은 재단 일을 하고 나머지 4명의 손을 거쳐 완제품이 나온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체 기계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은 더딜 수밖에 없다. 네 분이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나와봤자 12쪽에서 15쪽이에요. 오랜 세월 명맥을 이어온 탓에 신발 만드는 기술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어떤 역할 앉으세요? 손님 발이 앞볼이 상당히 넓어요. 아 그래요?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르듯 발 모양도 천차만별이다. 나가요. 네. 근데 발이 이 발바닥이 오래 걸으면 아파서 그런데 이게 기존 신발들은 이 아치를 잡아주는 게 없어요. 밑창을 그대로 떠서 내 발에 맞게 아치 잡아주고 그런다 그래서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 저마다 발 모양은 다른데 기성화의 규격에 맞춰 신발을 신다 보니 불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대로 일어서세요. 이곳에서는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먼저 스펀지 재질로 개발된 족형 기구로 발바닥 모양 그대로 본을 뜬다. 발바닥의 그 굴곡이 사람마다 다 틀려요. 최대한 근사치로 맞춰주면 내가 보행할 때나 아니 서 있을 때나 발에 무리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주는 거예요, 저거는. 발 크기의 문제만이 아니라 발바닥 모양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손님들 발 족정 떠낸 거를 그걸 이제 속골 벗어 작업을 해야 돼요. 그 족형을 떼내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찍은 데도 할 수는 없잖아요. 석고를 부어 발의 원형을 고스란히 재현하려는 것이다. 딱 뭐지 있는 것도 이렇게 해서 딱 맞춰보잖아. 경력 30년의 임명형 씨가 기술을 배우겠다고 마음먹고 가장 처음으로 한 일도 손님 발 형태를 보는 거였다고 한다. 신발을 만드는 데 있어 사람들 각각의 발마다 다른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석고 모양의 발이 완성되면 그 형태를 그대로 깔창에 찍는다. 이 사람 발 형태가 이제 잡혀 있는 거거랑 이런 식으로. 이 그대로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형태가 아치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깔창에 쓰이는 재질 중 하나가 코르크다. 이걸 또 다듬어야 돼. 이거 그냥 이대로 쓰는 게 아니고. 콜코 자체는 숨이 안 죽어요. 아, 시간이 지나도요? 시간이 지나도 그 10년이 가도 그대로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저 와인병들이나 이런 거면 콜코막을 쓰는 이유가 그러는 거예요. 탄성이 좋기 때문에. 족형을 뜨고 깔창 형태를 만드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지만 진정한 기술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경력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발바닥 모양 그대로를 다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두고 나머지는 깎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아침 모양이 이렇게 딱 나잖아요. 호마씨가 여기 발 들어간 데가 이제 여기 우뚝 나와야지 지압이 돼가지고 이제 편하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살리는 거 이게. 그래서 이게 아치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다녀도 안 봐도. 깔창 하나를 만드는 과정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뭐 그런 성질이 아닌데.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결과물은 달라진다. 어디 측정 다니는 데는 작년 퇴제 가면 투박해 보이지만 경험에서 우러나온 솜씨 없이는 엄두도 내기 힘든 일이다. 이제 여기 이제 발바닥에 이제 여기 닿는 부분 이게 나오는 부분이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감수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편한 신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밑창은 다 된 거예요? 이게 속 중창은 다 된 거지 이제. 그 발의 균형을 막기 위해서 이제 깎는 거 이게. 그 형태를 거기서 찍었으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수저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전부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재단실에서는 패턴 작업에 들어간다. 디자인에 따라 종이에 본을 뜨고 그것을 가죽에 그대로 옮기는 것이다. 30년 경력의 최태원 씨가 매끄럽게 선을 이어간다. 가려서 재단을 하는 거죠. 재단을 잘 해줘야 이 제품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이게 있어야 이 신발이 제 모양이 나오거든요. 신발의 각 부위에 따라 조각조각 패턴을 그려주면 다음은 재단사의 손으로 넘어간다. 재단 담당 윤명원 씨도 30년간 이 일만 해왔다. 가죽을 자르는 일 역시 하루 이틀 만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발을 만드는 재료가 단단하고 질긴 재질이어서 매끄럽게 가위질하기가 쉽지 않다. 손주물하고 구두살 베겨갖고. 가위를 질 때 맞닿는 부분을 따라 굳은 살이 생겼다. 30년이 넘게 하루 종일 가위를 잡고 온갖 가죽부터 단단한 등선화 원단 자르는 일을 해왔으니 손이 성할 리가 없다. 처음에 많이 아파갖고 이게 물집 생기고 터지고 물집 생기고 터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안 아파 하나도. 일의 절반을 가위질이라고 보면 돼요. 일의 절반을. 절반을요? 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분야에 쏟은 열정이 결과물로 고스란히 나타난다. 그의 손끝에서 단정하게 마무리된 가죽 조각들이 완성된다. 재단이 끝난 조각들을 이어붙이는 일은 또 다른 기능공의 몫이다. 디자인에 맞게 조각들을 붙이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주고 이제 이게 저 밖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밖에로요? 네, 밖에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가 우리 일이에요. 조각을 붙인 후에 망치질이 계속되는데 강도가 꽤 세다. 여기도 망치질을 세게 해주는 이유가 이게 몇 겹이 턱이지기 때문에 이게 매매 안 때려주면 미싱 바늘이 지나가다가 이게 두꺼우니까 바늘이 부러져. 1001겹 겹쳤지, 이거 겹쳐졌지, 또 얘가 겹쳐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 지나갈 때 바늘이 잘 부러진다고 두꺼우니까 여러 겹이 붙여진 다음에 망치질 좀 세게 해주세요. 거기까지는 기능공의 연장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준다. 쇠가 물르면 이런 식으로 마찰이 돼서 주저앉아 이렇게 되면은 작업할 때 안 좋아. 이것처럼 편편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일 처음 배울 때부터 가지고 다니던 거라 한 30년 됐죠. 30년이요? 네.
그렇게나 오래 쓰신 거예요? 한참을 붙이고 두드려야 하나의 카피가 완성된다. 등산화는 디자인과 색깔이 다양해 일반 구두를 만드는 것보다 손이 많이 간다. 겹쳐 붙인 재단 조각들을 바느질로 다시 봉합한다. 여러 원단들이 겹쳐 있어 박음질이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 곡선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과정 하나하나 정성을 쏟아야 가능한 일이기에 편한 신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만 신어보면 이게 달라붙는 느낌이 네. 착용감이 좋아요. 딱 신었을 때 포근한 맛이 있어요. 신발은 스타일도 중요하지만 착용감이 가장 중요하다. 때문에 이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완성할 신발의 기본 틀이 될 신발 목형이다. 수백 개의 목형 중에서 어렵게 하나를 골라낸다. (50짜리로) 하면 되는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한다. 그림을 봐가지고 여기 발에 맞는 골을 찾는 거예요. 신발이 아무리 좋아도 내 발에 안 맞으면 못 신자요. 불편하고.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잘 맞는 게. 아니 나는 목형을 고르고 깎는 작업을 마치면 그 위에 가피를 씌운다. 목형의 곡선에 따라 가피를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못으로 고정한다. 박아야지 옆에가 자리가 잡히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안 박으면 울어. 이거 콧살나면 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 돼. 못을 박는 이유는 가피를 목형에 고정시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곡선을 제대로 살려서 고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못을 박아야 하는 탓에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 그 아침에는 요즘 막 손가락에 쥐가 다. 이것은 전부 다 손으로 다 일일이 하는 것 때문에 일도 많이 못하고 힘들고 이제 그런 거지. 수십 년을 해온 일이라 기술은 자부할 수 있지만 힘이 드는 건 예나 지금이나 같다. 하나하나 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일은 더디고 신경 써야 할 부분도 많다. 애써 박은 못을 다시 뺀다. 접착제를 바른 후에 못질한 거라 가피가 못질한 상태 그대로 자리 잡은 것이다. 못을 다 빼고 나면 그 위에 다시 접착제를 바른다. 등산화이기 때문에 밑창에 특수 재질의 원단을 덧붙이는 것이다. 이거 못 짜도 구멍 하나만 있어도 물이 들어온다고. 여기 완전 방수되기 위해서 이거 붙이는 거. 이게 방수선이라고 이게. 등산화의 특성상 최대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바닥을 물샐 틈 없이 봉합한 후 다시 접착제를 바른다. 그리고 철로 만든 심지를 붙인다. 이건 대달부. 네? 대달부. 대달부요? 예, 이건 대달부. 지붕이 대달부가 없으면 가라앉잖아. 쉬어지잖아. 그러니까 쉬어지지 말라고 대달부 넣는 거지 이게. 그 위에 다시 밑창을 덧댄다. 이렇게 과정이 복잡할 뿐더러 그 과정마다 이유가 명확하니 튼튼한 신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접착제로 1차 고정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느질을 시작한다. 나 진짜 경력 30년의 조청규 씨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다시 망치질로 마무리한다. 어느새 그럴듯하게 신발의 모양을 갖춰간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시 접착제를 바르고 더 단단한 밑창을 붙인다. 그래서 접착제로 붙인 밑창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 기계의 힘을 빌려 눌러준다. 그리고 본격적인 바느질이 시작된다. 이중으로 겹친 바닥을 바느질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기계로는 할 수 없는 기술도 동원된다. 옆으로 빼네요? 네. 기계는 이렇게 못 빼잖아요. 방수가 잘 되고 굽이 안 떨어지지 이게. 기생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게 훨씬 좋지. 비싸도 비싼 값어치를 하죠. 밑창의 두께가 두꺼운 데다 바느질 간격이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게다가 바닥이 워낙 단단한 터라 바느질하는 데 힘이 많이 든다. 아프죠? 잘 때 저래요. 밤에 잘 때. 갖다 바로 팍 손가락까지 주물러가지고 한 몇 번씩 일어나요. 팔 주물러놓으라고 저래서. 일시적인 편리함을 버리고 까다롭고 정성스럽게 만들었기에 결과물만은 그 어떤 신발과도 견줄 수 없다. 몇백만 원 하는 외국 명품 구두는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우리 신발은 비싸다는 인식이 사라져야 하는 이유다. 작업장 곳곳에서 바느질에 여념이 없는 장인들의 손은 하나같이 투박하다. 수십 년간 단단한 가죽과 신발 밑창을 주물러 온 탓이다. 장 꾸미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게야. 이렇게 당기니까 여기 이렇게 수십 년을 이래 하니까 이게 이제 뼈가 이렇게 굳어지는 거야. 다른 사람도 손가락 제대로 바뀐 거 없어요. 다 마찬가지야. 손가락이 돌아가잖아. 오래 일을 하는. 그간의 고된 일상을 대변하듯 휜 채로 굳어버린 손가락. 그리고 하루에 8시간 이상 웅크리고 앉아 일하다 보니 몸도 그 자세로 굳어버렸다. 어깨가 여기 꼬부랑하잖아. 여기가. 여기 앉아 있는 폼 딱 그대로야. 집에 가서 쉬는 동안 몇 시간만 그렇지. 일 바쁘고 있으면 그냥 하루 종일 딱 말하자면 말 그대로 그 자세.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신발 밑바닥만 봐도 주인의 성격을 꿰뚫을 정도라는 김무웅 씨는 이 일만 50년이 넘게 해왔다. 다른 일에는 눈길 한 번 안 주고 평생 신발 만드는 것을 업으로 여긴 것이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다가 이 일을 하시게 된 거예요? 옛날에 기술 돈 없어 뭐 학교도 못 다니고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기술 배우는 거. 이곳에서 일하는 기능공들의 평균 연령은 50세가 넘는다. 그러니까는 게다가 가장 어린 기능공의 연차는 30년 이상이라고 하니 이들이 만든 신발이야말로 작품이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에게 신발은 30년 이상 외길을 걸어온 장인들의 자존심인 것이다.
한자리에 앉아 묵묵히 일하는 동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다. 배달 음식을 들고 문으로 들어오는 것도 힘든 비좁은 공간. 마땅한 곳에 널빤지 한 장 깔면 그곳이 식탁이 된다. 요즘은 이게 편하지. 그래요? 옷 입고 또 막 씻고 그래야 되잖아. 이렇게 하고 어떻게 가? 이렇게 하고 가면은 거기다 저 1,000원짜리 하나 주고 가라고 그래. 그렇지. 여기 앉아서 먹어야 이렇게 하고 가봐. 너 잡수려고 하거니. 저마다 식당에서 쫓겨난 기억이 있는 이들. 밥은 아예 작업장에서 먹는 게 마음 편하고 좋다는 것이다. 옷에 묻은 작업의 흔적을 지우는 일은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 번거롭기 때문이다. 일하고 밥 먹으니까 밥맛도 나고 돈도 벌고 또 저녁에 술도 한 잔 먹고. 각자 제자리에 앉아서 종일 일하다가 밥 먹는 시간이야말로 모두가 모여 앉아 쉬는 유일한 시간인데 채 10분도 안 돼서 그릇을 비운다. 마지막 입가심도 제자리에 돌아가서 한다. 이렇게 일찍 빨리빨리 드세요. 그래야지 빨리 먹고 일해야지 또 빨리 일해야지 돈을 벌지요. 독했던 새끼하고 여 같은 마누라하고 비를 미게 살리려면은 이런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해서 자식들 키우고 집도 한 칸씩 마련했다. 1970년대 이후 똑같은 틀에 국화빵 찍어내듯 쏟아져 나오는 기성화의 홍수 시대를 맞이하면서 힘든 시절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고집스레 한기를 고수했다. 보람이 있잖아 이런 거. 보람이요? 네. 얼마 전에 내가 한다는 게 자부심 있잖아. 기계화도 아니고 수제화. 그 산에서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해. 씻고 다니는 사람 만나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어디 불편한 거 안 불편한 거도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안 이렇게 해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이 일에 대한 자부심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다. 끊임없이 신소재가 개발되고 제조하는 도구나 기계도 새롭게 나왔지만 이들은 한결같이 장인 정신을 고집해 최고의 수제화를 만들고 있다. 그날 오후 등산화 주문을 한 고객이 신발을 찾으러 왔다. 쿠션이 빵빵한데요? 마지막으로 고객이 직접 신어보고 잘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다. 근데 이 상태에서 내 발이 같이 따라 올라가. 저도 발이 좀 약간 평발인데다가 발바닥 이렇게 굳은 살이 많이 배기고 그래서 이제 신어봤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하고 한번 신어보자 그래서 이번에 마치게 된 거예요, 계기가. 아, 그래요? 일단 바닥은 참 편한데 일단 한번 산을 타봐야 그 느낌을 알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서 신는 것과 산은 이렇게 높낮이도 있고 내려가는 길도 있고 하니까 좀 헐렁했던 게 손님의 대부분은 입소문을 듣고 오거나 직접 신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잘 신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어느새 일을 마칠 시간이 다가오자 기능공들이 퇴근 준비를 한다. 가장 먼저 손을 닦는 이들. 한참을 닦아도 좀처럼 깨끗해지지 않는다. 지금은 이거 좀 깨끗한 거야. 일을 많이 하면은 본떠가 다다다닥 하면 일로 막게 될게요. 그간의 경력을 모두 기억하고 있을 손. 이건 좀 깨끗한 거야. 다른 한쪽에서도 똑같이 손을 닦느라 여념이 없다. 뭘로 지으시는 거예요? 휘발유. 휘발유요? 가죽 냄새, 본드 냄새. 이런 거 깨끗이 안 닦고 그냥 이렇게 가면은 차 안에서 분명히 냄새 나요. 이게 나는 모르지만은
실컷 쳐다보는 사람이 있거든. 여자들이 그게 여자애들이 그거는 분명히 나한테 냄새가 나니까 그래. 아무리 깨끗하게 손을 닦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온 세월만큼 몸에 밴 냄새들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다. 깨끗하게 손을 닦은 후 공들여 만든 신발들을 챙긴다. 그리고 매장으로 들어가 한쪽 구석에 쌓아둔다. 뿌듯한 순간이다. 이제 여기다 놔놓으면 네. 여기서 이제 이 박스에 집어넣고 네. 이제 찾으러 올 사람 그걸 준비해 놓는 거지. 이렇게 등산화 한 켤레를 만드는 데에만 일주일 이상이 소요된다. 힘들었던 하루를 마무리하고 작업장을 떠난다. 들어가세요. 이렇게 퇴근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남아있는 기능공도 있다.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 연신 망치질을 하면서 마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내가 할 일은 다 하고 가야지. 그랬다고 얼렁뚱땅 하고 갈 수는 없잖아. 내가 맡은 것은 꼼꼼하게 잘 해야지. 내가 씻는 것처럼. 이런 책임감이 수십 년의 경력을 쌓는 데 보탬이 됐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퇴근하고도 한참 후 드디어 뒷정리를 시작한다. 자기 자리는 자기가 네. 딱 해야 돼. 너무 안 해줘 이건. 아, 그래요? 자기 것은 무조건 자기 쓰레기통도 자기 것만 버리는 거야. 과거에는 신발 한 켤레를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사람만 기술자란 호칭을 달 수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신발 만드는 일은 배우는 것도 힘들고 손에 익히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어떨 때 기분이 제일 좋으세요? 옷 갈아입을 때. 옷 갈아입을 때요? 그때가 왜냐면 딱 끝나고 갈아입고 가잖아. 네. 그때 좋지.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날 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가장 먼저 모습을 나타낸 사람 김무웅 씨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래 일찍 나와. 좁은 계단을 올라 익숙하게 작업장으로 향한다. 이들에게는 출퇴근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맡은 물량만큼 책임을 다하면 된다.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김무웅 씨의 어깨에는 파스가 붙어 있다. 이 팔이 아파가지고 팔이 안 들려 이렇게 병원에 다니고 물리치료 받고 이러거든 지금. 안녕하세요. 나왔네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가 뭐냐? 할머니 보고 할아버지인데. 헤이. 상냥한 아침 인사와 함께 농담을 주고받는 이들. 선생님 안 피곤하세요? 피곤해도 핫졌고 안 피곤해도 핫졌고 목구멍에 포도청이라고 일해야지 어떻게 피곤해 해야 되고. 아이고. 고된 하루가 시작된다. 한쪽에서 낡은 신발과 씨름 중인 조천규 씨. 밑창을 바느질하느라 애쓰고 있다. 다시 수리하는 거예요. 아, 술이요? 네. 수리도 하세요? 그러면 수제화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선심 다 뺐는데? 선심 넣었어? 아니? 이거 그냥 샀어? 응. 이거 선심 다 뺐어. 워낙 과정이 복잡한 데다 물량이 많은 날에는 간혹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넣고 싸야는 안 넣고 싸가지고 다시 뜯어서 다시 넣어야지.
가끔가다 한 번씩 해. 네. 애써 바느질한 것을 다 제거하고 밑창까지 떼낸다. 과정 하나라도 실수를 하면 일은 2배로 지체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지나치는 법은 없다. 등산화는 주로 산에서 신는 것이기 때문에 돌뿌리에 채여도 발이 다치지 않게 신발 코 앞에 단단한 재질의 원단을 한 번 더 덧대주는 것이다. 밑창을 갈고 손을 조금 봤을 뿐인데 신발은 새 것처럼 완성됐다. 이곳에는 유독 수리 주문이 많이 들어온다. 신발 밑창만 갈면 계속 신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하고 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게 진짜 이거 오래됐지 신발 이거. 이 신발. 요래 쓴 부속들 옛날 부속 보면 요거 지금 한 15년에서 20년 사이 신발. 아직도 신는 거예요? 창 갈았잖아. 새 창이잖아 창은. 네. 그 전에 들어가. 가죽은 낡았지만 제대로의 멋을 간직했고 밑창만 새로 갈아 신으니 신발값은 톡톡히 뽑은 셈이다. 지금 20년이 넘은 신발들은 이 재질들이 아무래도 좀 사갔을 거 아니야. 많이 좀 녹아도 뭐 이런 게 되니까 그런 걸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보수를 할 수 있는 데까지 보수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또 아마 20년 또 신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을 만드는 것부터 신발 밑창을 바꿔주는 일까지 못 하나 신경 쓰지 않는 일이 없으니 신발을 멀리까지 보내야 할 때도 많다. 그래서 매일 배달 포장을 하는 것도 일이다. 그때그때 달리긴 하는데 보통 한 10개 정도. 10개 정도요? 일단은 좋죠. 기분 좋죠. 특히 이제 오래된 신발. 산발이에서 보낼 때 되게 기분 좋아요. 신발을 고쳐서까지 신는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큰 기쁨인 것이다. 그날 오후 매장에 한 손님이 찾아왔다. 굽 높이가 다른 신발의 주인. 우측이 대략 한 7cm 정도 짧죠. 그래서 허리가 틀어져 있죠.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죠. 척추가. 그냥 일반 신발에다가 뭐 뒤창을 한두 개 더 댄다든가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조금 불편했었죠. 이렇게 해갖고 얘를 다시 뜯어봐.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이 신발 가게를 많이 찾는다. 뭐든지 이 높이를 항상 유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손님 몸에도 좋아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족형을 뜨고 발 크기를 재는 건 모두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기성화처럼 신발에 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발에 신발을 맞추기 위함이다. 그날 오후 또 다른 장애인의 신발 주문이 들어왔다. 사진까지 동원해 신발의 목형을 고르기 시작한다. 지금 보면 옆에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가진 발이라도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고리에서 이제 그 피부 이식한 발이거든요. 그런 발들 상처 나면 진짜 골치 아프지 그래. 그거를 보호하려고 이제 그 사이즈도 가는 거예요. 그 신발에 보면 그냥 자기 발 형태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저게 맞춰서 해줘. 크기에 맞는 목형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는 주문한 사람의 발 모양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코르크를 붙이거나 목형을 깎는 작업을 한다. 지금 이대로 지금 고를 만드는 거예요. 이 발대로. 발대로요? 네. 그러니까 수지화지. 목형은 신발의 편안함과 모양을 좌우한다. 그리고 신발을 만드는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에 쓰인다. 그 위에 가죽을 덮고 못질을 하는 내내 목형이 실제 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장애는 정밀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냐면은 참 꼼꼼하다. 네. 꼼꼼히 해야 이 신발이 맞는 거예요. 이게. 애초에 목형 자체를 잘못 만들면 편한 신발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다. 목형을 만들고 나면 다음은 패턴 작업으로 넘어간다. 5분만에 해. 목형 위에 그대로 종이를 붙여 도안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 작업 역시 웬만한 경력과 눈썰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발이 특이한 발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맞춰놓지 않으면 여기서 가피를 만들어도 신발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목형 그대로 붙인 종이를 조각별로 자른다. 이렇게 잘라낸 종이가 기본 도안이 되는 것이다. 이 조각들을 가죽에 옮겨 그린다. 일반 신사화를 만드는 것에 비해 배로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데 신경을 쓰는 것이다. 패턴을 그린 가죽은 재단사에게 넘어간다. 사람 눈, 사람 손보다 정확한 게 없다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다. 예술 작품을 만들듯 정교한 솜씨가 이어진다. 차고 넘치는 신발 대신 꼭 이곳에서 맞추어 신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장에 있는 신발들은 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벌써 길이가 틀리잖아. 이 길이가 틀리잖아 지금. 이 길이가 틀리잖아 지금. 좌우를 써놨잖아. 네. 장애가 있는 분들은 이걸 모르고 우측에 붙일 거 좌측에 붙이고 있자. 에라가 났다 하면 또 다 뜯어야 된다. 그래서 전체 똑바로. 정성을 다해 신발에 박음질을 한다. 창 붙여서 완제품을 만들. 발을 편하게 지탱할 수 있게 발목까지 감싸는 디자인을 선택했다. 가피가 완성되면 그 다음은 김무웅 씨에게로 넘어간다. 신발 목형의 가피를 고정시켜 모양을 잡기 위해 망치질이 시작된다. 곡선의 모양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수십 개가 넘는 못을 박는다. 이 장의 신발은 아무래도 할 수 없는 거거든. 어떤 데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때가 많아요. 내가 하는 소리 내가 봐봐. 구두 한 켤레를 만드는 이 일을 천번의 망치질 미학이라고 한다. 그렇게 지루한 과정을 거친 후 신발이 어느 정도 형태를 갖췄다. 이곳의 특징 중 하나는 양복을 맞출 때처럼 신발의 크기와 착용감을 중간에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특이한 발일수록 더 중요한 과정이다. 이건 다 줄여줘야 되겠다. 그 안쪽을 부드럽게 놓아놨거든. 발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누군가는 수제화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굽히지 않는 이들. 어때? 그쪽 발바닥 뒤에는 어때? 뒤에요? 예, 그쪽은 괜찮습니다. 괜찮아? 계속해서 여기도 괜찮고? 불편한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이유다. 다리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장애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신발 아니면 좀 불편한 점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맞췄습니다. 이렇게 신어보시니까 어때요? 신어보니까 다리에 딱 맞으니까 아무래도 좀 편하네요, 확실히. 들어가요? 네. 저 받아보고 연락 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요. 불편한 사람들 오잖아요. 그럼 안 다리도
안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와서 딱 해줬을 때 그 사람이 편안하게 신고 다닐 때가 보람을 느끼죠.